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어떤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4년 주기 네. 사이클. 그런데 그게 어떤 운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음. 반감기라는 경제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경제 원칙,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더니 내 가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강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우리만 깨닫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돈 많은 부자들, 기관들, 레리 핑크가 고백까지 하고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는 한번 반짝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네. 음. 뭔가 시대적 흐름이네. 좀 비트코인에 호재만 있을 순 없으니까 앞으로 네.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마운트 곡스 물량, 제네시스 매도 물량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좀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게 올해 다 예정된 물량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시장에 좀 어떻게 작용할까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적용하죠. 네, 다만 부정적이긴 한데, 악재긴 한데 네, 그 악재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이구 마운트 곡스 큰일 났네, 망하네, 음, 이렇게 대충 그냥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게 문제다. 음. 그게 벌써 불과 한 열흘 전에 나타났잖아요. 네네. 7월 열흘 전, 5일이었나? 뭐, 네, 네, 7월 5일 정도 한국 시간으로. 네, 네. 열흘 전에 뭐 풀린다, 독일 정부가 판다, 막 이렇게 한꺼번에 음, 맞물리면서 막 공포를 시장에 안겨줬는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특히 마운트 곡스, 물론 악재긴 한데 이게 네. 벌써 10년 된 그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그런 악재거든요. 비트코인계의 망령.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뒤통수를 칠 만한 그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악재일까? 이렇게 생각해 음, 보면 뭐 깜짝 놀랄 만한 건 일단 아니고, 네.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보면 마운트 곡스가 14만 개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네. 14만 개가 다 풀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니까요. 단계적으로 나눠서 풀린단 말이에요. 네. 1단계는 뭐 한 7만 개 정도. 음, 그런데 7만 개가 하루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한 두세 달에 걸쳐서 네. 나눠서 시장에 충격이 없게 그렇게 풀릴 거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걸 뭐 누가 추측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마운트 곡스의 CEO 제드 맥케일럽한테 돈 주고 산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코인데스크하고 얘기를 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건, 아, 마운트 곡스 물량이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구나. 네. 그것도 한 반 정도만. 음,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그 다음 기간에.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해서 그 맨 마지막까지는 몇 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한 충격이 될 수 있는 건 대략 한 7만 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네. 7만 개가 진짜 받으면 그걸 사람들이 다 팔까? 사람들이 에이 팔아야지, 10년 전에 샀으면 지금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사자의 음, 입장이라면, 저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제가 네.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뭐 옛날 사람들은 막 100개씩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100개, 1000개를 네. 갖고 있다면 이걸 팔까? 물론 팔 수 있겠지만 대충 뭐 어느 정도 당장 내가 생활에 필요한 사용할 만한 비트코인은 당연히 팔죠. 차도 사고 네. 집도 사야 되니까. 그동안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당연히 사는데, 뭐 집 한 채 사는데 뭐 비트코인 뭐 한 몇 개, 한 10개, 20개 뭐 이렇게 팔면 되잖아요. 그쵸. 몇 천 개 팔 필요 좋은 집 없단 사죠. 말이에요. 네. 차? 뭐 비트코인 몇 개 꺼내서 팔면 되지 뭐 몇 천 개를 팔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왜 몇 천 개를 판다고 생각하는지. 자, 음,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이에요. 한 3만 개는 가지고 있을 음, 거예요, 그분이. 이야. 예. 그분이 갖고 있다가 마운트 곡스에 넣고 그냥 파산하는 바람에 다 날렸는데, 그랬다가 또 음, 경매에서 또 왕창 샀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본인은 못 팔아요. 세금 내야 되니까. 아, 미국에서는 벌써 세금이, 이 부자 세금은 특히 100만 달러가 넘어가면 거의 주마다 다른데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40%를 세금을 내느니 안 내는 방법이 있는데 좀 늦게 내고 돌려내고 이리저리 돌려서 뭐 또 사업 열고 하다 보면 이거 뭐 자손만대 물려주는 식으로 하다가 돌리고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 안 내요. 부자들은 세금 안 냅니다. 어. 어. 왜냐하면 또 비트코인을 담보로 빌려요 또 돈을. 빌려서 이걸로 아. 사용하면 돼. 네. 그러면 세금 안 내니까. 네.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사용. 세금 영원토록 세금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파냐고. 안 팔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물량이 얼마나 팔릴까? 오케이 많이 쳐도 50%? 이 정도 팔리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잡아서 50%로 네네. 치면 그럼 한 3만 5천 개? 3만 음. 5천 개면 비트코인이 하루에 거래되는 게 60만 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3만 5천 개는. 이 3만 네. 5천 개가 두세 달에 걸쳐서 시장에 던져진다. 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 악재긴 악재인데 이 정도면 ETF에서 뭐 한 일주일 한번 힘주면 땡길 수 있는 그 정도 물량이니까 뭐 네. 괜찮겠다. 지번 시장에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네. 독일 물량이 뭐 거의 한 3, 4만 개 풀렸는데도 다 그렇죠. 소화됐잖아요. 네. 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때. 네, 그니까요. 놀랄 됐는데. 만큼.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걸 다 막아내더라고요. 음. 보니까 그때 맞춰서 고래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아싸 네. 하고 줘 담는 거죠 다. 다 받아주는 거죠. 아, ETF에서도 그러니까요. 던져 다. 독일 네. 큰 실수한 거죠. 나중에 좀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벌써 오늘부터 회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맞아요. 크게 올랐으니까. 일주일만 있다 팔 걸. 그러니까 그 친구들 참.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우리 성 대표 유튜브를 안 봐서 그런다니까. 네. 이 제네시스 물량은 제가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 한 뭐 9억 달러였나? 19억 달러였나?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더리움이 또 뭐 한 몇 억 달러, 1억 뭐 3억 6,400만 달러 그 정도 되고 네. 제네시스 물량이 다 이것저것 하면 3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 되죠. 네,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적은 양. 얘네들은 어떻게 보세요? 얘네들도 인카인드입니다. 인카인드랑 음. 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네.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을 싹 팔아서 독일처럼 이걸 얘따고 던져주는 게 아니고 코인으로 준단 네. 말이죠. 그러면 그 제미니 거래소에다 갚아줄 돈이 20억 달러예요. 그리고 뭐 고팍스도 있고 뭐 여러 많은 세계 많은 거래소가 있잖아요. 기관들. 네, 네, 네. 근데 제미니 거래소라고 치면 또 뭐 고팍스도 있겠고 대부분 다 개미들입니다. 개미들이 그때 날렸던 돈들 이제 코인으로 네. 받는데 대부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금 받으면 나는 그냥 이대로 갖고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최고점이 아니잖아요 아직. 그리고 네네. 생각에 더 오를 것 같잖아요. 지금 파실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받은 거 중에 많이 쳐도 뭐 20, 30%? 나는 네. 코인 떠나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번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참고할 수 있겠는데 네. 만약에 내가 코인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제미니골에서면 이제 개인들이니까 대략 뭐 한 1,000만 원이다, 뭐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치면 그만큼 받으면 이걸 다 팔까? 아니면 몇 퍼센트 팔까? 이런 설문조사를 사실 제 영상에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마운트 곡스 피해자라면 몇 퍼센트 팔까? 그랬더니 팔겠다는 분들이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마운트 곡스가 아니고 FTX. FTX. 네네. FTX 피해자분들은 이제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현금을 받으면 이걸로 다시 코인을 살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5%는 안 산다. 52%는 다 산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조금 산다. 뭐 50% 이상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개미들의 마음은 일단 돈이 생기면 지금 현재는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반환이 내년 어디 최고점 어디 뭐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비트코인이 뭐 몇 억 갔을 때 코인을 주면 어이구 이거 팔아버리고 현금만 들고 이제 도망갈 수 있겠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지금 준다. 상승장이니까 상승장 지금은 중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굳이 팔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FTX 여쭤보려고 했는데 FTX는 현금 상환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미 다 매도가 끝난 부분이에요? 아니면 네, 앞으로 또 매도 끝났습니다. 물량 다 네.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허락을 해줘서 계속 매도가 있어 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작년에도 계속 그것 때문에 사실 공포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거기서 판대. FTX가 또 파네. 비트코인 올라갈 만하면 팔고 올라갈 만하면 팔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저금을 해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 그쵸. 그 많은 돈이 이제 피해자들한테 가니까 피해자들이 그럼 그걸로 뭘 할까? 결국은 코인을 사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규모가 160억 달러. 이야. 마운트 곡스, 독일 정부, 뭐 또 어디 이번에 뭐 아니 제네시스 다 합쳐도 네.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물량으로 따져보면 이 피해 보상은 당연히 호재인 겁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마운트 네. 곡스가 좀 먼저 나오는 거죠. 제네시스하고.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털어버리고 나중에 조금 더 분위기가 뜨거울 때 이걸로 그냥 거기다가 휘발유를 부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160억 달러의 규모가 저금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동성, 그러니까 코인 시장 유동성을 늘려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겠네요. FTX 그렇죠. 상환 물량이. 와, 엄청난데요. 코인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니까요. FTX 투자자들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들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그걸로 뭘 활동을 하고 네.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스테이킹도 하고 이자를 받았던 어느 정도 음. 코인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이 시장의 흐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타이밍에 그냥 들고 튀어? 아이, 그거는 어렵죠. 그럼 FTX에서 자금 유입은 언제부터 이렇게 상환이 될 예정인가요? 올 10월에 법원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긍정적으로 되면 아마 내년 초 정도. 음. 서류상으로는 뭐 올 말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음.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또 이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또 코인 지갑 만들고 또 계좌 또는 거래소를 통해서 나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네.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요. 야,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되고 그것만으로도 호재인데 그렇게 좋은 타이밍에 FTX 자금까지 들어오면 이거 아, 너무 꽃놀이패 아닌가요? 갑자기 제가 지금 또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 네, 근데 이런 타이밍에도 아마 7월 5일 날 마운트곡스랑 독일 정부 물량 막 나올 때 가격이 막 빠졌잖아요. 5만 3천 그렇죠. 불까지. 한국 네네. 가격으로 한 7,700만 원까지 이렇게 막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이때 분명히 그냥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하고 던져버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어요. 제 영상 댓글도 막 달리더라고요. 이제 아, 코인 하, 끝이다. 음, 4년 후에 음. 보자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우리 같은 개미 입장에서 이게 상승장 중에 조정인지 그건 진짜 찐 기회지만 음, 코인이라는 게 또 하락장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되게 세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를 좀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비투시아님은 어떤 걸 주로 보세요?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이 하락의 끝이 어딘가 이걸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네, 알 수는 없지만 전체 흐름은 알 수 있잖아요. 네, 과거의 패턴 그리고 되어져 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네,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은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어떤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4년 주기 네, 사이클. 그런데 그게 어떤 운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반감기라는 경제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그 경제 원칙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니까 강력한 시장의 요구란 게 있어요. 네, 우리들의 자산을 지켜줘야 될 텐데 이거 땅 파서 묻어놓으면 자꾸 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어라고 잠도 안 자고 일해서 모아놓은 돈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 금고가 그냥 철통 보안으로 지켜줄 줄 알았는데 10년 지났더니 그게 반토막 나 있어. 네, 원화가 반토막 난 겁니다. 음, 달러가 반토막이 난 거고. 그런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더니 내 가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강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가치 상승으로 연결돼 왔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우리만 깨닫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돈 많은 부자들, 기관들, 레리 핑크가 고백까지 하고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반짝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네. 뭔가 시대적 흐름이네. 이런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 흐름. 마치 인터넷이 20년 전에 나와서 이거 앞으로 삶을 편안하게 해줄 개인들도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어쩌면 동네 아저씨가 텔레비에 나올 수 있는 유튜브라는 게 만들어질지도 몰라.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이런 상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서 지금 우리 성정길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쩌면 코인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들이 꿈꾸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장기 우상향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어떤 그 사이클과 하락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만 우리가 그 흐름만 알고 있다면 지금은 전체 그 흐름에서 약간 꺼지는 부분일 수 있겠구나. 만약에 내가 실수해서 타이밍 잘못 잡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가네. 네. 많은 분들이 타이밍 잘못 잡아서 이번에 못 팔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 우리가 좀 고점에서 팔아서 수익실현을 해서 집도 사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되물어요. 만약에 그렇게 현금화 시키면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남으면 그럼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지. 오케이. 만약에 실패하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게 한 5년 10년 지나면 또 반토막 날 텐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 매도하는데 실패했다. 내가 정말 저 성정길이한테 속아서 실패했어. 타이밍 놓쳤어.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냐. 네. 오케이. 그렇다고 쳐도 자 4년 후에 성정길한테 속아서 못 팔아서 4년이 지났어. 지금 가격보다 못 팔았는데 아래에 있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네. 우리가 고점 이런 걸 우리 못 잡으니까 오케이. 그건 포기. 반감기 때 가격이 있어요. 반감기 때 가격. 네. 이번 2024년 반감기 때는 비트코인이 뭐 6만 얼마였잖아요. 6만 4천 네. 얼마였나. 지난 반감기 때는 뭐 몇천 달러였어요. 그 지난 반감기 때는 몇백 달러였고 몇십 배, 7배 뭐 이렇게 마지막에 7배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반감기 때 그럼 가격이 얼마일까? 우리가 뭐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만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누가 찍어서 실력 있어서 맞추는 건 아니고 다음 반감기 때는 누구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반감기 때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게 상식적인 예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또 뭐 희망 뭐 회로 이런 거 아니고 역사가 증명하니까요. 역사가 증명하죠. 우린 욕심이 없으니까 지난번처럼 7배도 아니고 2배만 하자. 2배만 오케이. 우린 욕심이 없으니까 2배만. 네. 2배만 해도 1억 5천이 넘어요. 맞네요. 그러면 이게 실패한 투자일까? 내년에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때 못 팔아도 괜찮다. 우리가 흐름만 알고 있다면. 그런데 요번 하락장에 떠난 사람들 7월 5일 날 이 사기꾼들 에이 성정길이 유튜브 괜히 봤네. 에이씨 하고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지금 잠깐 나가 있는 건 괜찮아요. 나가서 조금 타이밍 잡고 조금만 포지션을 줄이는 건 괜찮은데 에이 사기꾼 코인을 사기하고 나간 사람들은 흐름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 흐름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최고점 못 잡아도 조금 뭐 중간에 실수하고 뭐 잘못해서 좀 날리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유의미한 결과물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락장에 욕하고 떠난 사람은 또 비트코인 2억 되면 그때 들어오잖아요. 이게 문제야 그게. 아예 떠날 거면 그냥 쭉 떠나던가 고점에 들어와가지고 물리잖아요. 어느 분이 어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네. 아유 그동안 코인 하락할 때는 잠잠하더니 코인 오늘 오르니까 또 기어 나와서 또 뭐라고 영상 올리네. 이런 댓글 자기가 주시더라고요. 그때만 보는 거지. 그래 보니까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영상을 맨날 올렸는데 올리시는데. 본인이 뭘 눌러봤으니까 코인 관련 검색을 했으니까 제 영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인간 지표인 거죠. 맞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코인 사기다 비트신- 뭐하다 욕하다 떠났다가 네. 갑자기 코인이 막 몇 억 가면 그때 가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아니, 또 물리면 비트시아님한테- 역시 사기였어. 역시 성적이한테 또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매일매일 방송하시는 비트시아님한테 오르니까 방송하네라고 말하는 건 진짜 너무 그러니까 안 웃기는 보셨던 거죠, 거잖아요. 제 방송을. 그러니까요. 네. 하락장엔 자기가 안 보는 거지. AI가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이 사람 코인 좋아하네 하고 이제 제 영상을 보여준 건데 본인이 인간 지표였던 거죠. 그럼 비트코인 투자할 때 좀 제가 초보분들은 이거 제일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쭉 가져갈까 아니면 좀 내년 언젠가는 고점을 뭐 찍을 날이 있을 텐데 그 근처에서 좀 매도를 하는 게 일부라도 그게 좋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슈아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비트코인만인가요? 아니면
다. 일단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 저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계획입니다. 음. 어느 정도 좀 시장이 과열됐다 생각되면 수익 네. 실현을 좀 해서 가지고 있다가 또 네.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또 하락장에 들어가면 그때 또 매집을 네. 해서 수량을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비트코인 음. 개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달러를 네네. 늘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목적인데, 네. 근데 제가 고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분할로 탁탁 목표가를 세워놓고 갈 때마다 네. 이렇게 물량을 덜어낼 계획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다 알아요. 제가 다 못 덜어낼 거라는 걸. 최고점을 모르니까 당연하잖아요. 하다가 네네. 이게 다였어? 에이씨 하고 이제 실망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네. 괜찮다 이거지. 왜냐면 저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저는 장기로 10년, 20년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안 네네. 팔아도 좋아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네. 저는 아예 지갑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아예 이 장기로 갈 건 따로 넣어놓고 이건 빼지도 않아요. 아무리 많이 네. 올라도.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에서도 음. 중간에 덜어내다가 다 못 덜어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음.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해요. 다 안 팔아도 되게 되니까. 네, 계좌 분리가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예 장기 보유 물량은 아예 와이프를 줬거든요. 아유,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절대 팔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이 흔들려서 꺼내서 에이씨 하고 넣을 수 있는데 네. 와이프가 가지고 있으면 또 그러니까요. 그거 문제가 와이프한테 됩니다. 단단하게 일러뒀으니까 네. 이제 제가 뭐라고 해도 안 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렇죠. 안전한 금고 같이 이렇게 좀 넣어놨거든요. 너무 현명하시네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사실 저도 항상 마음이 편해요. 뭐 오르면 뭐 좋다, 뭐 떨어지면 더 사야지 하고 되게 마음이 편한데 알트코인 투자는 사실 난이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에이, 알트코인은 어렵죠. 내년에 어떻게 하면 게 좋을까요? 알트코인은 전량 다 매도해야죠. 음. 가능하면 네. 전량 다 매도하는 게 좋은데, 음. 근데 이제 이 투자자들마다 본인이 믿음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네. 제가 뭐 어떤 코인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저도 모르니까. 미래가 밝은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또 본인의 믿음만큼 어느 정도는 넣어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으로만 따지면 비트코인이 월등하게 좋으니까, 특히나 네. 하락장에서는 가능하면 다, 웬만하면 저 같으면 80% 비트코인을 추구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하다가 안 되면 또 본인이 믿는 코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뭐 100% 비트코인을 가져도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비트코인이 가장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기 전에 고점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던가 아니면 매도를 하던가, 네. 알트들은 좀 가급적이면 장기 보유는 좀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더 좋은 선택이 있으니까.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센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